일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성대모사 고수를 찾고 있습니다. 목리를 부려서라도 꼭 찾아야 합니다. 내가 성대모사 고수다 하는 분들 바로 신청하십시오. 오호, 그런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본인이 꼭 도전하겠어. 네, 전국에 숨어있는 성대모사 고수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검색한 다음 그 다음 성대모사 도전이라고 쓴 다음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성대모사는 가라. 새롭고 참신한 성대모사 대환영. 추석 특집 성대모사의 숨은 고수를 찾아라. 찰스님도 도전하십니까? 아우, 실망입니다. 자, 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DJ 펌디스 파리 지금 바로 신청 고고. 사실상 자세한 참여 방법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 방송인 김용민 라이브 2부입니다. 예. 자,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일부 못 들으신 분들, 그래요. 팟캐스트에서 김용민 라이브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와 2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첫 뉴스를 마쳐라.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잠시 버퍼링 걸렸는데 그걸 웃습니다. 예. 오창석 평론가, 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뒤에 어떨지. 알겠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미궁에 빠졌는데 이와 관련한 당정청 반응을 첫 뉴스로 이제 첫 뉴스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틀렸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 불투명 관련한 팩트 스트레이트 기사 틀렸습니다. 예, 두 분 다 틀렸고 전혀 예상에도 없었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홍콩 시위 주도해온 민간 인권 전선 주말 대규모 시위 취소. 이런 기사가 오늘 탑뉴스였습니다. 굉장히 의아하네요. 뭐가요? 첫 뉴스는 가장 국가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뉴스를 전달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우리 뉴스 하시는 아나운서가 둘 한번 골탕 먹어 해가지고 네 번째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KBS의 한 관계자가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도 역시 6시 뉴스를 맞춰라.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취율 조사 시즌이 올 때쯤 되면은 애청자분들께도 한번 한번 맞춰달라. 선물 당연히 드리고 그 이벤트를 한번 마련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퀴즈 문제는 그럼 오창석 평론가가 좀 내주시죠. 네,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입니다. 다음 달 2, 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것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과 일정을 두고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국 후보자의 인사 이것이 무산될 수도 있다.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몇 가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
이제 요 저 정답 네네. 보기 미식회 인사 미식회. 또 부흥회 인사 부흥회. 네, 부흥회 예 그리고 인사 청문회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답이 있습니다. 네. 예. 웬일로 먹는 얘기가 안 나와서 먹는 얘기. 참치회라든지 네. 미식회로 이미 다 끝내버려서. 다 포괄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또 이 보기 외에 다른 답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답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490번 쓰시는 분이 첫 뉴스로 아베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는 뉴스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베가 아니죠.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예, 놀라운 소식을 아베가 만들어주면 뭐 더 좋고요. 예. 자, 그러면은 저 2부 시간에 미세 뉴스 보세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피의 사실이 언론으로 흘러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 논란이 있는데요. 네네.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준축안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바로는 수사 네.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거나 흘린 경우는 범죄다라고 하면서 이런 범죄가 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드시 이 사실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또 하나의 소송에 돌입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 박훈 변호사. 해서 예. 민주노총에서 고문 변호사를 맡기도 했고 또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는 박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서 TV조선이 보도를 단독으로 한 바가 있거든요. 그날 보도를 했어요. 압수수색 그렇습니다. 당일에. 예. 그래서 박훈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을 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압수 물건의 내용, 피의 혐의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 다 적시가 TV조선 보도에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박훈 변호사는 이거는 흘러나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TV조선 관계자를 같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박훈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검찰개혁 안에 반발을 하는 것이 현재 검찰의 행위가 아닌가라고 네. 박 변호사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꾸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에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주시고 법의 제약으로 혹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 진짜 뭐 처벌을 원해서 고발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검경 사이에 수사권 조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또 검찰을 한마디로 골탕을 먹이고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뜻인지 뭐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다 포괄된 건지 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찰로서도 고민이 깊겠네요. 예. 네. 그나저나 이 TV조선은 어떻게 이 문건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검찰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본인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 이메일을 확보했다는 것인지 좀 의문을 지울 길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독자적으로 취재한 내용이다라고 TV조선뿐만 아니라 또 그런 주장하는 언론사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좀 이번 기회에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여기에 대한 원칙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네. 이런 좀 가이드라인이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네.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뭐 수사를 받게 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은 아무 문제 인식이 없어요. 그럼 그렇지.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네. 이러고 넘어간다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수사를 받는데 뭐 자꾸 검찰이 발표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언론에 나오면 이거 피의 사실 공포 아니냐 이러면서 막 분개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언론 스스로가 이런 관행들을
이렇게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대중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말이 흘러나오더라도 네네네. 아 저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관계 기관들이 성급한 건 아닌가 네. 이런 의문들을 한번 청취자분들도 품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은 또 분명히 이거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 이걸 뭐 다 밝힐 수는 없어도 네.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입니다. 네. 뭐 정보입니다. 이거 정도는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두고 각자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일방적 공격을 가해놓고 반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청문 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다라고 얘기했고 네네네. 가족 증인 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또한 김부겸 민주당 의원 역시 SNS에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법 이전에 인륜이라는 것이 있다. 먼저 국민은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경위와 해명을 들어볼 권리가 있다. 조 후보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반론권은 보장해줘야 된다. 아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서슬퍼렇던 군사 계엄 시절 내란 음모 혐의를 받던 제가 도망 다니다가 자수할 때도 보안사에 먼저 연행해 간 아버지는 풀어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당의 속을 짐작 못할 바는 아니나 어떻게든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자진 사퇴를 받아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도 한마디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자, 김수인 평론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오늘 나왔어요. 한국갤럽 금요일마다 아침 10시면 나오는데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응답률은 15%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네네. 좀 8월 내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네. 첫째 주에 48%, 둘째 주 47%, 셋째 주 건너뛰고 넷째 주에 45%, 그리고 이번에 다섯 번째 주에 44%로 하락을 했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수행에 대한 여론도 조사를 했습니다. 적절치 않다가 55%, 적절하다가 27%. 정도 수준이어서 네. 아마 이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근데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정도면은 소폭 하락이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있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가 53%, 네. 잘못한 일이다가 28%. 그러니까 정책 지지도에서 높게 나타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요. 네, 북한이 다시 한번 헌법을 손질을 했습니다. 네. 주요 골자는 국무위원장,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하고 대사 임면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대표로서의 지위를 보다도 확고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차례 개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많은 전문가들은 4월의 헌법이 조금 부족해서 수정, 보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한해서만 권능이 조금 더 강화됐다라는 평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부 결속을 조금 더 다지고 통치 체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대표자를 명확히 했다라는 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이 이렇게 금방 바뀌어요. 좀 신기하죠? 예. 네. 그리고 아주 법률안 개정처럼 이게 손쉽게 또 개정이 되고 북한이란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32년째 헌법이 그대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고 오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법원이 중앙고 이화여대 부속고등학교, 경희고, 한양대 부속고등학교가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네네. 이 소송이 이제 그냥 자사고 그대로 가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행정소송 본안이 결정될 때까지는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일단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네. 그런 결정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사실 특혜 진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갖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사고 지정 취소가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민해안수 서해안수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민해안수. 네. 피해 사실 공표 금지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피해 사실이 공표되지 않는 것이다. 네. 자유는 적의 자유다라는 뭐 그런 발상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 그게 나의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자, 서해안수. 네, 오늘 일본 지방 정부가 환영 행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일본 지방 정부는 환영 행사 말고 일본 정부를 압박 행사해라. 라고 얘기 남기고 싶습니다. 압박 행사. 네. 너무 날로 먹는 경향인 것 같아서 오늘 아무래도 예,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뉴스 보세였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로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오후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하고 국회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합의한 대로 개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부산에서 내일은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개최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성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 3일 열기로 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리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국민청문회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특정 성향의 언론 매체의 사건만 편향적으로 수임했다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가짜뉴스 대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다수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8개 학교 모두 불복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중 경찰 소음 관리차에서 떨어진 철제 스피커에 맞아 숨진 70대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이자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등 3명의 범민주진영 인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내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던 제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은 충돌을 우려해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사건 발생 100일이 다 되도록 시신을 찾지 못해 결국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노무현 대통령이 4개 부처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오늘 발표에선 일단 제외됐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내각에 들어와 일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지만 당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므로 2006년 1월 2일 상황. 미운 털 박힌 유시민 의원. 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되자 여당 내부에서부터 반발.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백이선 사무총장은 오늘 유 의원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김원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나서 여당 쪽에다 자제를 요청할 정도. 국유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통치권의 기본인데도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의 고유 영역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여당이 이러하니 언론이나 야당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 한나라당은 유시민 내정자는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임명 제청을 취소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인사청문회.
여당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독선과 아집이 좀 강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보건복지부 그 장관 그 자질로서는 심각한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잡티투성이다 이렇게 어느 언론사에서 평을 했던데 상당히 정확한 평가다 그렇게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끝내 장관에 임명되고 새벽 6시 막 잠에서 깬 듯 편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이게 좀 부수한 모습 찍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럼 국민들 잘못이야죠.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봉하마을 귀향 행사에서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고 유시민 씨 만나보면요.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 8월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유시민 전 장관. 왜 장관으로 내정되자마자 비난을 받았는지 그 배경을 설명.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때리는 거였지. 예. 이대로 임명하면 뭐 정권은 끝장날 줄 알아.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몇 대 몇이었나? 봤더니 제일 그 제대로 조사를 한 게 SBS에서 TNS에 의뢰해서 조사했는데 반대 65, 찬성 26. 조국 후보자보다 훨씬 더 나빠요. 훨씬 지금 65대 26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낫더라고. 그래서 조국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대보다 더 심했던 사람도 여기 있노라. 유시민 자신이 공격당한 것,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공격당하는 것, 그 배경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누구든 조국처럼 저렇게 입바른 소리 하면서 이 기득권에 도전해온 자들 중에 틀어서 진짜 먼지 한 톨 안 날 놈들만 해라. 그렇게까지 훌륭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죽어야만 한다. 이제 함부로 까불고 대들지 마라. 너가 탈탈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정도로 완벽한 자가 아니라면 정인이 뭐니 헛소리하지 마라. 이 같은 유시민 전 장관 발언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검찰까지 여당 밑에 두겠다고 하는 그런 독재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황교안 대표 불과 한 달 보름 전에는 코드 인사 윤석열이라고 질타했는데 결국 대통령과 정권의 코드만 살피지 않겠나 이런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검찰을 퇴행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So you find yourself at the subway with your world in a bag by your side, and all at once what seemed like a good way you realize it's the end of the line. For what it's worth, here comes the train upon the track, and there goes the pain. It cuts to black. Are you ready for the last act? To take a step you can't take back. Taking all the punches you could take, took them all right on the chin. Now the camel's back is breaking again, again. For what it's worth, here comes the train upon the track, and there goes the pain. It cuts to black. Are you ready for the last act? To take a step
Was she on her knees when she kissed your crown? Tell me what you found. Here comes the rain, so hold your hand and don't pray to God, 'cause he won't talk back. Are you ready for the last act, to take a step? You can take back, back, back. You can take back, back, back. So you find yourself at the subway with your world in a bag by your side. 네, 키라 나이틀리의 A Step You Can't Take Back, 돌아올 수 없는 걸음, 뭐 이런 뜻인가요? 예, 가사 중에는 받을 수 있는 모든 후회와 상처를 지워라, 뭐 이런 뜻이 있나 봐요. 예, 맞나요? 예. 급하게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정확한 뜻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받을 수 있는 모든 후회와 상처. 네, 우리가 이제 잊으면서 살아야죠. 예. 언제까지 그걸 끌어안고 가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자, 퀴즈 정답은 역시 인사청문회의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예. 자, K75216741 이 아이디를 쓰시는 분, 팬 사인회, 청문회가 아니라 사인회. 자, 그리고 7594번 쓰시는 분, 청어회. 3386번 쓰시는 분, 운동회. 회자로 끝나는 말이네요. 자, 그리고 4747번 쓰시는 분, 상견례. 예, 상견례. 예. 자, 그리고 982번 쓰시는 분, 정윤회. 네. 예전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하여간 정윤회 씨하고 굉장히 사이가 험악해져서 이 청와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횟집을 열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횟집 이름을 정윤 횟집으로 지으려다가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해가지고 딴 이름을 정했는데, 그래서 또 십상스시 뭐 이런 걸로 하려다가 그냥 정윤회도 아니고 십상스시도 아니고 다른 상호명으로 횟집을 열었다고 하는군요. 6885번 쓰시는 분, 문어숙회. 자, 그리고 6251 하나회. 네. 자, 그리고 9218 답답회. 자, 김대근 몹시 후회. 정답 맞히신 분도 계십니다. 2101번 쓰시는 분인데요. 정답 청문회. 요즘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 때 정성을 다하는 이게 안 나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재밌던데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시즌 지나면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것까지 다 관심을 가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보센터 갔다 올 시간입니다. 6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차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창원 방향인데요. 동마산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 2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내서분기점부터 6km간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7원분기점 부근에 사고 여파가 겹쳐서 하만 1터널에서 하만 2터널 쪽으로 운행이 더 어려워진 상태고요. 이후로는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퇴근길 통행량만으로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갈분기점에서 광교터널까지나 북수원 부근 정체고요. 군자분기점에서 서천까지 막힙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일산 쪽으로 퇴계원에서 송파까지 20km 넘는 구간이 정체입니다. 또 성남부터는 청계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후 안현분기점 부근 사고 여파로 다시 정체가 시작이 돼서 송내까지 속도 안 나고 있고요. 또 노우지 분기점에서 자유로까지도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래요. 지금 조금만 더 원고 찾아볼게요. 예. 예. 자,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일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자, 21대 총선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2020 의석 전쟁. 저희 그 방송 원고가 한 60페이지 되거든요. 그거 지금 찾느라고. 책이네요, 책. 거의 책입니다. 네. 그래요. 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측의 달인. 달인 예정자로 하겠습니다. 달인 후보자. 왜냐면은 그 검증이 안 됐으니까. 달인 내정자. 네, 달인 내정자로 하겠습니다. 청문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분야 최고의 예언가는 좀 너무 성급하고 최고의 예언가 내정자 후보자. 자, 최스트라다모스 최모스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오늘 왜 그러세요? 왜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까? 꼭 믿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맞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무슨 암시를 좀 걸어놓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일단 현재 의석수. 네, 현재 미리 의석수 얘기하고 이 더불어민주당 1당 128석이고요. 네네네. 자유한국당 110석. 지난주와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네. 민주평화당 여전히 4석, 네네. 신당 추진파 10석 있습니다. 네. 자, 이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현재 무소속은 18석입니다. 오, 18석. 18석 중에는 10석이 네. 구민주평화당, 대한연대죠 지금은. 그러네요. 네네. 예. 그래서 신당을 추진한다. 네. 추석 전에 이 창당 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야 될 텐데 창당 때만큼 이렇게 또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또 있습니까? 되는데 예. 지금 매일 새로운 저 뉴스들이 뻥뻥 터져서 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를 영입하면 아마 상당히 당의 그 이미지가 뜨거운 관심을 모을 텐데. 좀 아무리 제가 최무수지만 안 될 일을 던지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를 던져야죠. 지금 저기 민주평화당 나와서 지금 새 당 만들겠다는 분들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네네. 있어서 지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예. 대선 주자급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그렇죠. 뭐 사방팔방 뛰고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일단은 당세가 너무 미력하여 저기에 내가 들어갔을 때 윈윈 할 수 있을까? 이 그렇죠. 시너지가 날까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당에 이제 자기 대권 주자로 일단은 뭐 이 지역 정당으로도 전국 정당이 쉽지 않아요. 호남 지역 의석들이고 당장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을지도 관건이고 또 메시지가 없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도 그런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총선 때 나갈 만한 후보들이 뭐 지역구마다 몰리는 곳은 몰리지만 맞습니다. 또 없는 곳은 또 맞습니다. 많이 비어가지고. 그리고 또 과제가 있죠. 왜냐하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쇄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두파 세파 쪼개져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너 들어오면은 어느 지역 공천 줄게. 네. 이게 그 확신을 갖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는 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모셔오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뭐 삼김 시대 같은 경우 이제 보스 정치 시대에는 뭐 청년들 막 뽑아 올리고 젊은 피 수혈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오래된 정치인들 야 이제 그만둬라.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보스가 없어요. 파워도 있었고 지금은 동맥 경화 상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조국 청문회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생중계하기로 했는데 일라디오가 지금 특보 편성 다 날아가고 있죠. 지금 저도 취소 통보를 한 서너 개 받았어요. 지금 2일, 3일이 뭐 그냥 이제 저처럼 방송하는 사람은 시사평론가 대목이죠, 대목인데 말이죠. 근데 지금 뭐 벌써 몇 개 취소되고 그냥 이제 특보 편성이 됐던 방송사들마다 다시 이제 정규 편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요? 네네. 일단은 2일, 3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아니 그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단독으로 하게 되느니 과거에 한 2차례 정도 사례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3일 이후까지 기다리고 재송부 요청을 했다가 임명을 하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9월 6일 얘기가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
임명. 그런데 그 대신에 조국 후보자도 지금 상당히 만만치 않은 여론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임명이 된들 조국 후보도 지금 이 각종 언론 검증의 의혹 제기에 너덜너덜해졌죠. 그래서 사실은 청문회 열리는 거를 싫어하는 후보자들도 있겠지만은 조국 후보자는 굉장히 절실합니다. 사실 청문회가 절실해요. 왜냐하면 지금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서 여론의 일부라도 우리가 좀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혹은 뭐 잘못 알고 있었구나, 팩트를 못 보고 의혹에 지금 내가 조 후보를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었구나, 이런 최소한의 여론도 뺏어 와야 되는 게 지금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측컨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12일 얘기하고 있거든요. 12일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일주일 수년된다고 하면 9일 10일에라도 열자. 우리는 안 연다는 게 아니라 연다는 거다. 근데 지금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있죠. 또 만약 간신히 여야가 합의해서 가족 중에 일부만 나오는 걸로 뭐 절충이 된다 하더라도 증인에게는 5일 전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날짜 때문에 9일 10일이 되면 이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뻔하죠. 이 추석 밥상 머리에 이 반찬을 올리고야 말겠다. 조국 논란을 이제 추석에 가장 빅이슈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타이밍의 묘수를 두겠다는 건데, 추석 연휴 직전에 청문회를 열게 함으로써 추석 주간에 열리게 된다는 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가 그 일정이잖아요. 법적으로는 10일까지, 12일까지도 가능하다. 그 민주당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 아닙니까? 민주당 조국 후보 청와대를 포함해서 그거는 뭐 집권 여당에서는 절대 받을 수가 없고 전례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보건대 바로 전날 어제 이 정개특위에서 파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한 장면을 말씀드리면 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법 해설서 무슨 다 성경책 들고 있는지 아셨을 거예요. 그걸 민주당이 이걸 쓰레기통에 버렸다. 국회법이 오늘 장례식을 치른 날이다. 그러면서 내동댕이 쳤잖아요. 자유한국당도 법을 지키셔야 돼요. 법 안 지킨다고. 사실은 정개특위에서 표결한 게 위법하지가 않아요. 저는 민주당 편들 생각도 없지만 김성식 의원, 우리가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하던 바른미래당 의원이 그날 한 얘기가 너무 국민들에게 와닿았다고 생각해요. 개근했거든요. 정개특위 위원회마다 개근을 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 좀 한 발자국씩 진행되기를 바람하지 않았지만 오늘 자유한국당이 표결에만 참여했어도 나는 반대표를 던지려고 했다. 하지만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정말 진절이 나게 하는 바람에 내가 오늘 찬성표를 던진다라고 일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울림이 큰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외면하고 지금 서로 법을 막 안 지키려고 하는 경쟁,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법을 어기면서 법 지키라고 지금 손가락질하는 이런 문제, 이게 지금 다 의석전쟁에 국민들은 다 이 평가표 종합기록부에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 것들이다. 한번 좀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뭐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은 청와대에서 이제 임명한단 말이죠. 근데 조국 후보자로서는 어떻게든 뭐 국민청문회 구상도 했었잖아요. 그거 지금 유효하다고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면서 청와대가 답변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 주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 국민청문회 안은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 답변을 했어요. 근데 저는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가 절실하고 절박해요. 자, 그렇다면 국민청문회란 이름도 좀 거창해 보여요. 방송기자협회 주최를 의뢰하고 방송기자협회가 뭐 이 마당 좌판을 깔아서 무슨 국민청문회란 타이틀을 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늘이든 주말이든 아니면은 이제 원래 청문회를 치르기로 했던 다음 주 월화든 조국 후보가 저 긴급 기자회견 합니다. 그럼 모든 언론사가 다 모이잖아요. 그 자체가 조국 청문회가 판을 까는 청문회에 가름하는 의혹 해명의 장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법적인 청문회는 아니죠. 하지만 사실상의 청문회, 국민청문회를 조국 후보든 민주당이든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결의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갔는데, 자, 이게 내년 총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게 또 정치권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저의 고민이에요. 지금 국회 이전에 저의 고민이에요. 왜요?
이게 선거법이 개정되면 지금 제 계산이 다 뒤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역구가 253석을 전제로 제가 막 이 내년도 프레임을 짜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비례 의석이 47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낮지 않다고 봐요. 매우 높지는 않으나 반반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지금 법사위에서 90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본회의 상정되는 시점을 올해 말 11월, 12월로 보게 된다면 이때부터 이게 통과되면요. 지금 다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가 75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정당 지지도, 전국 단위의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50% 연동형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 우선 비례대표 계산은 어렵다고 보고 당 지지율을 이제 총선 직전에 봐야 되겠죠. 225석 가지고 제가 계산을 다 바꿔야 되는데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그냥 때려 맞추는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과학이 있었군요.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공대 출신? 네, 제가. 그래서 이 좀 공식을 세워요. 포뮬라라고 하죠. 저희 포뮬라가 있어요. 재무세.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공식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쉽진 않으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국회의원들의 심리전이 펼쳐집니다. 뭐냐면 여당 의원 중에도 갈등하는 분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줄거든요. 그럼 지금 내 지역구가 사라지네? 인구가 적다든가. 그럼 병합돼야 되고 하니까 같은 당 내에서도 이제 당협위원장 조정해야 된다고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표결에 들어갔을 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반대, 뭐 민주당 다 찬성 이렇게 안 가리라고 봅니다. 양쪽에서 다 반란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지금 의원들의 심리도 제가 또 연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중삼중으로 복잡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 이 개편 저는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제 머리가 좀 아프더라도 저는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벌써요? 내일 총선이라면 의석수 몇 대 몇? 조국 후보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 민주당 지지율은 폭락할 줄 알았는데 폭락은 아니에요. 의외로 폭락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반대할 세력과 찬성할 세력은 다 결집해 있었어요. 중도층이 반대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당장 총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조국 청문회가 안 열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좀 손해를 봅니다. 135석으로 떨어집니다. 지난주 대비 한 8석 정도 제가 깎았습니다. 하지만 또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좀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안 올라가요. 그게 문제예요. 반사이익 얻어가야 되는데 정당 지지율 그대로예요. 정체. 그렇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70석대에 머물러 있게 된다. 70석대.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전을 위한 공세적인 컨텐츠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반대, 정계 개편 반대, 뭐 조국 후보 반대, 반대 논리로 될 문제만은 아니에요. 조국 후보에 대해서 맹렬하게 질타하는 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이거보다 깨끗하냐? 당신들 털었을 때 조국처럼 털었을 때 이거보다 약하게 덜 나오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방송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조국 후보에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다. 그럼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겠죠? 그러면 조국 후보는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거죠. 무슨 소리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서로 친할 수 있어요. 사학관리도 같이 협의하고 사모펀드도 같이 협의하고 뭐 이 자녀 진학 문제도 같이 협의하고 초록이 동색이에요. 기득권이 있는 분들은 모여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은 매우 과다한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조국 후보가 그래서 조국 후보에 대해서 질타를 할 때 그래 자유한국당이 깨끗하니까 조국 후보보다는 깨끗하니까 저런 지적할 만도 하지. 훨씬 이런 믿음을 줘야만 이게 사실은 지지율이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맞습니다. 탄력을 받게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의 선전을 기원하고요. 조국 후보도 청문회, 이게 이 국회 청문회든 아니면 국민 청문회든 아니면 본인 조국의 청문회든 꼭 치러서 또 본인이 뭐 억울한 부분들은 풀어 헤쳐서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주식 편집장만 뵈면은 이제 벌써 불금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보면 그렇게 행복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월요일이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예. 농담입니다. 네. 예, 농담이에요. 예. 자, 한 주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시간 말하기 전에 생각했네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중학생에게 전화해서 욕설과 협박을 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아니, 중학생한테 무슨 말을 해서? 이분이 작년에 작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법 주차를 했다 이런 내용의 그 기사를 공유를 했는데요. 거기에 한 중학생이 나타나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불법 주차 많이 하던데요. 뭐 경고장이 많이 붙어 있던데요.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았더니 페이스북상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이제 두 사람이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녹취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어디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새끼가 죽으려고 진짜. 아하.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너네 학교로 찾아갈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협박을 한 거예요. 리얼리즘이 넘쳐나는데 욕설은 좀 자제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연기는 좀 많이 괜찮아요.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녹취를 들어보면 이 중학생은 거의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좀 약간 겁에 질려서 듣고 있는 모습이고 일방적으로 이 비서관이 계속 협박과 욕설을 하는 그런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 상대가 중학생인 걸 알았나요? 알았겠죠. 왜냐면 그 목소리만 13살이거든요. 이 상대 중학생이.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어린 친구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더 한심한 것은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내용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랑을 다시 합니다. 내가 중학생 하나 참교육 시켰다. 중학생임을 알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참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사실 참교육은 본인이 당하게 됩니다. 28일 엊그저께였죠. 그저께 서울중앙지법 함석천 판사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박 비서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은 전 비서니까 나경원 대표에게는 옛사람이네요. 그렇죠. 나경원 대표는 당시에 사과를 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은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금은 그 비서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가 중학생이라서 굉장히 우습게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상대가 녹음하고 있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녹음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중학생한테 이런 욕을 한다는 게 욕 자체는 뭐 전혀 너무 창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조금도 봐줄 내용은 아니지만 녹음까지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부메랑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다음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 표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좀 듣기 힘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슨 말들이 있었습니까?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선거제 개편안이 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주장하는 건 요즘 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김태흠 북한의 논평 내용을 그렇죠. 이 저작권이 북한 측에 있죠. 북한에 있어요. 김태흠 의원은 선거법 문제만큼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여당이 식칼로 흉기로 쓴 격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왜 더 토론하지 않고 왜 이렇게 빠르게 표결에 붙였냐라는 항의인데요. 이게 더 이상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했는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 또 누군가는 또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 홍영표 위원장이 그 스스로 그 자신의 그 선대의 그 조상께서 친일 행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밝혔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 우리 조상의 그런 이력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또 사죄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역시 그 친일파 위원장답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회의 진행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규탄하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그런 말은 그건 인신공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치가 그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 그것도 그렇게 사실 친일 이력을 갖고 정치인들 다 따지면은 뭐 자기 당 소속 정치인 중에 친일파가 선대에 없는, 선대에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다음 법사위 논의에서는 예. 좀 토론다운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다음은 옥시 아시죠? 이게 네. 27일, 28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예. 이 옥시 대표가 좀 듣기 힘든 좀 뻔뻔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 박동석 옥시 대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옥시는 도대체 피해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네. 박동석 대표는 제 소회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좀 작심한 듯이 말문을 네. 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처음 제품이 출시됐을 때 정부기관에서 보다 안전한 기준을 만들고 철저히 관리 감독을 했다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싶다. 그러면서 늦게라도 정부기관이나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 개발해서 원료 물질 공급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등이 진정성 있게 공동배상을 위해 노력했다면 피해자가 겪는 아픔과 고통은 현저히 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태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정부기관 그리고 그 원재료를 판매한 SK케미칼 측에 있다. 이런 변명인 것이죠. 참 이거 뭐 그래놓고 또 한 입으로는 그 사과하고 맞습니다. 뭐 책임지겠다 이런 말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책임지겠다는 그 사과의 발언이 이런 데서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거죠. 네. 이 발언 직후에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와 유족 측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뭐 살인기업 주제 그런 건 피해자가 할 소리 아니냐 뭐 이런 외침이 들려왔는데요. 최 부위원장이 이걸 재차 묻습니다. 아니 정부 측 책임은 우리 특조위에서 물을 테니 당신은 기업 차원의 대책을 좀 말해달라라고 그렇죠. 물었더니 박동석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게 답변을 회피한 거죠. 알겠습니다. 참 팔 때는 아주 그냥 온갖 그런 화려한 말로써 소비자들을 그렇게 현혹하더니 사고가 나니까 모른 척, 못 본 척. 맞습니다. 정말 뻔뻔스러운데요. 이 알겠습니다. 옥시가 이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가장 많은 674억의 보증금을 내고 옥시 전 대표는 징역 6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주식 편집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내일 5시에 오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충무로 인쇄골목에서 인쇄하고 있는